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희망찹니다. 네,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되고 있고 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원래는 와, 과연 우리가 이번 학기에 1학기 동안 또 우리 학생분들을 강의실에서 과연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1학기 마무리될 때쯤에 한 5월 달이 지나면 5월 달 정도면 학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하루빨리 또 학생분들을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고 다양하게 얘기 나누고 인사 나누고 궁금한 것들 또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학교에서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날을 또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참 제가 또 저희 지금 회사와 집에서 이제 컴퓨터 두 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웹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작업하던 걸 집에서 이어서 작업을 가능하고 또 집에서 하던 작업이 회사에서 가능한데 지금 이번 수업 자료가 굉장히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오류가 생겨서 아침에 지금 출근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자료를 확인했더니 그 집에 있던 자료가 안 날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식구한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동기화가 안 돼서 회사에 있는 자료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랴부랴 갑자기 또 부랴부랴 제가 또 수업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지체가 돼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6주차 수업은 아마 제가 동영상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갈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의 동영상에 제가 수업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자료를 한꺼번에 하나의 파일로 제가 그 업로드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PPT 내용은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좀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렸던 사례 발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빠르면 오늘 또 오늘 이제 4월 21일 오늘 안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늦으면 조금 늦으면 이번 주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수업 준비했던 내용만큼 차질 없이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추가로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자료를 30분이 넘은 상태에서 우리 좀 한번 같이 포함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오늘은 그냥 수업 준비된 자료만 좀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으면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좀 참고하라고 말씀을 꼭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벌써 지쳤네요. 급하게 또 자료를 다시 만드느냐고.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6주차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현진 선수의 부상 및 수술, 재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라고 또 한번 느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찰해 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나는 어깨 관절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그 부상의 시작이 발가락 또는 이제 엉덩이 관절 이렇게 연속적으로 왔다는 거 보고 사실은 전혀 고려치 못했었는데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복귀율 자체가 약 7%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또 피드백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3년이라는 물론 수술하고 나서 1년, 2년 차 때 또 운동 경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지금처럼 100% 기량을 다시 복귀하기까지는 이제 약 3년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 긴 과정 동안에 트레이너의 역할, 선수와 또 트레이너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하구나라고 또 피드백을 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어깨 관절까지 지금 했는데 하나의 관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운동 선수들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사진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투수들의 투구 메커니즘을 조금 이제 분석한 사진인데 야구 선수가 우리가 보통 상체로 많이 던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체는 힘의 전달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투수들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힘 약 5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60%로 봤는데 야구 투수의 만들어진 이 힘의 비율이 하체와 이 골반, 이 하체와 이 골반에서 오는 이 모든 힘의 약 50에서 60%는 하체와 골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체와 이 골반에서 만들어진 힘의 전달이 코어와 상체로 해서 50%,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0%, 그다음에 약 뭐 한 5%, 10%에서는 이 힘의 전달만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우리가 투수들이 이렇게 스탠딩 자세에서 처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피칭을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약 착지할 때 버티컬 포스라고 하네요. 약 1.5%, 1.5배의 바디웨이트, 자, 내 바디웨이트 몸무게의 1.5배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kg라고 하면 약 그 140kg 정도 되는 그건 2배군요. 한 100kg 정도 되는 90에서 100kg 정도 되는 이 몸무게가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선 자세에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 바디웨이트의 나의 몸무게의 75%에 해당하는 75%에 해당하는 이 브레이크 포스, 브레이킹 포스가 좀 여기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 체중에 대한 이 포스, 버티컬 포스, 위쪽으로 버텨지는 이 버티컬 포스, 그 다음에 브레이킹 포스, 이러한 우리가 포스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한 힘의 전달이 이 손끝까지 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선 자세에서 준비 자세에서 와인드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준비 자세에서 이 피칭을 할 때 보면 단순하게 어깨 관절, 그 다음에 손목 관절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 관절과 손목 관절은 최종적인 우리가 골반과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 약 50에서 60%의 힘이 만들어진 것을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전달되는 이러한 역할만 한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트레이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너들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LA 다저스 선수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너 구성 스포츠의학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되지 않았겠죠. 조금 완벽하게 고려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종 어깨 부상까지 왔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참 생각이 또 복잡해지는데 유현진 선수가 처음 발가락 부상을 왔었을 때 조금 더 하체를 우리가 잘 만들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했었다고 하면 엉덩이 부상 안 왔겠죠. 또 엉덩이 부상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미리 대비하고 있고 고려했다고 하면 이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완벽한 재활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어깨 부상까지 안 왔을 텐데 조금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훌륭한 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거의 많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컨택이 올 수도 있고 좀 반복되는 크로니칸 또 아니면 오버유지에 의한 이런 부상이 올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관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야구 선수들이 어깨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체에서 힘이 만들어져서 이 50에서 60% 만들어진 힘이 또 나머지 20, 30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 주어져서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최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구나라고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의 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트레이너가 이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라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아직도 현장에서 많은 선수 트레이너, 많은 재활 트레이너들이 감으로만, 나의 감, 나의 느낌으로만 좀 처방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들, 감에 의한 트레이너, 느낌에 의한 트레이너, 어떤 트레이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으로 처방하시면 안 되고, 느낌으로, 이쯤 됐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면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느낌에 의한 트레이너의 처방이 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현장의 트레이너들이 마음으로만 위해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선수들의 부상을 보고 옆에서 정말 힘들겠다. 야, 내가 좀 더 잘해줄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트레이너 정말 많아요. 진짜입니다. 아닐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뉴얼 테라피, 마사지만 많이 해주고 있는 트레이너 많습니다. 야, 너 아프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마사지 해줄게.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위해준 트레이너들이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물론 마사지도 정말 우리가 처방에서 중요하죠. 통증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데 저것만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만 해준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멘탈 트레이닝. 자, 야, 너 통증,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가 또 보통 1년, 2년 만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야, 너는 아직 멘탈이 약해서 통증이 있는 거야. 넌 멘탈이 약해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 낸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처방 중에 한 가지 범주이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에 의한 트레이닝, 또 느낌에 의한 트레이닝, 또 마음으로만 위해주는 이러한 트레이닝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왜 지식을 확실하게 무장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현진 트레이너인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아팠을 거예요. 여전히 이 수술 복귀율 7% 안에 못 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5년, 7년이 돼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국내에 복귀했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지식을 무장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깨이기 하지만 처음에 1년, 2년은 아마 어깨 위주로 봤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1년에 200억씩 버는, 네, 1년에 200억, 한 달에 얼마요? 한 달에 20억인가요?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버는 퍼포먼스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됐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유현진 선수의 트레이너였는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복귀 못했을 것이며 이 퍼센테이지에 못 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재활 과정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식을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번 차수 때 제가 팔꿈치 관절, 엘보우 조인트 또는 우리가 로백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하체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관절, 엉덩이 관절, 그걸 이제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BC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관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유현진 선수와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느끼신 것 같아서 그거와 관련된 사례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수업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또 유현진 선수와 비슷한 케이스는 아닌데 아무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가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영건이에요. 굉장히 젊은 선수고,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2016년도에 약 4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7승을 했다고 해요. 2018년도에는 5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고 또 착하고 또 구단에서 굉장히 키우고 싶어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죠. 제2의 양현종 선수를 키우고 싶어하는 굉장히 이 구창모 선수가 있는데,
구창모 선수가 2018년도 시즌이 끝나고 2019년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시즌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운동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해서 이제 구창모 선수를 관리하는 또 그 이제 매니지먼트사라고 할까요? 에이전트사의 이제 관리자분이 과거에 이제 그 오비인가요? 오비? 네, 두산 베어스죠. 네, 두산 베어스. 네, 옛날 얘기를 했네. 두산 베어스의 임재철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임재철 선수. 두산 베어스의 임재철 선수가 발목 수술했을 때 제가 이제 담당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임재철 선수가 부상 관리를 잘해서 복귀하자마자 굉장한 또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또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매니지먼트사, 에이전트사를 하는데 구창모 선수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저를 소개시켜줘서 이 관리 선수가 좀 프리시즌 때 컨디셔닝을 하고 싶은데 또 저한테 가봐라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도에 4승, 2017년도에 7승, 2018년도에 5승을 한 선수가 프리시즌 때 어떠한 운동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한번 이번 시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살짝 올릴게요. 자, 푸더크라고 합니다. 이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전제를 했죠. 야구 선수들이 하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푸더크라고 하는 우리가 발의 포지션, 이 포지션도 내가 익숙한 포지션에서는 힘을 잘 쓰지만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게 되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관절, 무릎 관절이 됐든 고관절이 됐든 허리 관절이 됐든 이런 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이 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상체 의존적인 투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창모 선수가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뭐 특별히 아파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온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구창모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이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선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딱히 뭐 보이진 않는데 투구를 할 때 보니까 하체 포지션이 뭔가 조금 약간 조금 힘을 조금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창모 선수가 방문을 했었고 구창모 선수한테 우리가 이러한 하체 포지션과 관련된 하체 움직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 움직임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볼게요. 7, 2, 3, 4, 5, 빠. 쭉 무릎 신경 쓰시고요. 자, 빠. 굉장히 흔들리는 디스크입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우리가 디스크에서 자, 흔들리는 디스크에서 10, 2, 3, 4, 5, 빠. 흔들리는 그렇죠. 디스크입니다. 하나, 지금 흔들리고 있죠. 하체가 보시면 하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5, 빠. 네. 중간에 무릎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게끔. 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헥헥거리고 있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쿼트. 좀 우리가 평평한 우리가 그 평평한 지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흔들리는 데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안정한 상황에서 항상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있고 흔들리는 거 보여줬죠. 마지막에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가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좀 최고의 힘을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하체의 포지션이나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구창모 선수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하나, 발가락 정체에 힘 잘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흔들리는 거 감각 잡으셔야 되고요. 둘, 굿, 자, 좋아요. 이 발구스 포스가 이러죠. 이렇게 너무 약해. 자, 무릎이 안쪽으로 발구스 포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체인데 하체를 써야 되는데 어때요? 많이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못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11자 자, 보세요. 지금 흔들리죠? 하세요. 하세요. 네, 제가 해도 된다고 네. 자신감을 주죠. 못한다고 하면 또 안 너무 됩니다. 안 이왕이면 좋아요. 자신감 잘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어떻습니다. 과정이라고. 지금 뭐 자책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괜찮아. 자, 괜찮다고 제가 응원해주죠. 네. 많이 못 내려가요. 자, 발바닥 하지의 감각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죠. 하체 감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에서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와인드업을 할 때 보면 하체의 포지션이 이 감각을 안정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인풋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아웃풋이 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 하체에서의 인풋, 풋 조인트에서의 인풋, 앵클 조인트에서의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불안하다 보니까 아웃풋,
충분한 아웃풋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아웃풋은 우리가 정확한 릴리즈 오케이. 포인트나 이런 것들 떨어질 때 굉장히 자책하면서 떨어지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반복을 했더니, 자, 처음에 이 폴대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어때요? 와우. 자, 폴대 없이도 자, 꽤 많이 내려가죠. 처음보다는 여전히 많이 못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전히 흔들리지만 마지막에 카프레이즈 동작까지, 그래서 비복근, 가자미들 안짝만 좀 근육들까지, 신경 쓸게요. 그 다음에 이 하체만 잘 잡으면 훨씬 그렇죠.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제가 하체만 잘 잡아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큐잉을 하죠. 뒤꿈치 들고 어때요? 자, 좋습니다. 처음 옆에 있는 뒤꿈치 동작에 들기도 비해서 조금 더 굉장히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버텼다가 내려오실 겁니다. 나름 버티는 동작까지 됩니다. 굉장히 잘하죠. 오케이. 좋아요.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는 불안했던 이 하체의 안정성, 풋 포지션, 하체의 인풋들이 없었는데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반복했더니 굉장히 안전해진 퀄리티가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흔들렸죠? 흔들렸죠?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근데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익센트릭, 신장성 수축.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하체가 로딩이 약 내 체중 1.5배까지 추가적으로 실린다고 하는데, 하체에서 버티는 힘이 눌러주는 이 익센트릭 로드, 자, 신장성이죠. 우리가 버티면서 하는 이 로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세 좋아요. 좋다. 그렇죠? 자, 저항 충분히 버티셔야 됩니다. 자, 단순하게 이 휠이 달려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좋다.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런지 피칭할 동작 때 나의 하체에 같지만 힘 위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버티는 힘, 신장성 수축을 극대화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 처음으로 원리를 한 트레이닝이에요. 아쉽게도 자, 마지막에 주저하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라스트 하나. 네, 동작은 좋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잘하지만 마지막에 꽈당 주저앉는 모습 하고서 아이코, 네, 못 버티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스쿼트 할 때 그냥 수축하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저항을 쫙 버티면서 익센트릭 로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 자, 아쉽게도 처음 했던 동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잘하는 모습만 있는 건데, 자, 보실게요. 안정적인. 그쵸, 제가 안정적이라고 자꾸 큐잉을 주죠. 처음에 이 휠이 달려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이 휠이 끌고 내려옵니다. 내 몸무게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걸 얼마나 잘 버티느냐, 부드럽게 쓰느냐. 아까에서 앞에 우리가 첫 슬라이드 유현진 선수 관련돼서 버티컬 로드를 얼만큼 잘 버티느냐. 괜찮으시죠? 힘든 거 빼고.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아까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그쵸? 안정적이죠. 이거는 좀 나중에 한 거였고, 처음에 하는 동영상이 자세 좋아요. 자세도 좋지만 역시나 마지막에 힘들어했던 이 모습. 그래서 버티는 능력, 아까 그 버티컬 로드, 때로는 그 브레이크 로드를 제가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신장성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스쿼트 동작, 런지 동작이 아니라 신장성 수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제가 처방을 했고, 신장성 수축은 나의 최대 파워를 약 120%에서 130%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스페셜한 테크닉이라고,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한테 이러한 신장성 운동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좀 완벽한 코디네이션은 아니지만 약간의 코디네이션 동작을 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체를 안정성으로 좀 잡아주면서, 몸통이나 코어나 하체를 좀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어깨 관절, 우리가 회전근개나 이러한 동작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특히나 던지는 동작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반대편에서 SSC, 우리가 스트레치 스트레이트닝 사이클이라고 해서 최대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밴드 같은 걸로 최대한 늘어뜨렸다가 빵! 잘 늘어나야
잘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는 힘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반대편 운동, 던지는 뿌리는 동작이 아니라 반대편, 흔히들 우리가 견갑골 안정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나 조금 아니면 다음 소개시켜드릴 슬라이드에서 그 이제 파워포인트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음 올려드릴 동영상입니다. 거기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발, 두 발로 했었죠. 야구는 결국 피칭은 한 발로 조금 체중 동작을 사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더. 자, 그렇죠. 아까보다는 그렇죠. 대각선.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버티면서 가야 됩니다. 상태에서 빡 가지 말고. 그렇죠. 요 동작과 그렇죠. 요 합천 올라오는 중간에 운동입니다. 버티면서 한 발 내려가는 자세와 굿. 지금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아주 굿. 그렇죠. 아주 굿. 안정적이죠. 하체 충분히 쓰시면서. 하체 근데 흔들리죠. 여전히 좋다. 흔들립니다. 보시면 팔은 될 수 있으면 팔꿈치 쫙 여전히 많이 펴시고 흔들리는데 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100%의 지금 힘이 전달되지 않는데도 힘이 아유, 쏠리지 좋다, 않는데도 좋다. 로드를 받지 훌륭합니다, 있지도 훌륭합니다. 않는데도 지금 힘이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동작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하체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자, 써봅시다. 앞에서 봤을 때 안정적입니다. 좀 더 그리고 포지션 훨씬 더 좋아요.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잘 지금 씁니다. 하체 포지션이 버티는 거 너무 빨라요. 내릴 때 자, 천천히 내려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보다 자, 버티면서 천천히. 자, 그렇죠. 올라갈 때보다 내리는 하체 게 중요하다고 중심을 하는 거는 그렇게 신장성 좋아요. 수축을 제가 좋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단순하게 좋아요. 스쿼트 런지 동작이 아니라 한 발 스쿼트 동작이 아니라 아유, 좋다. 자 버티는 힘 자, 내가 버티면서 버티컬 로드를 천천히.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버티컬 로드를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한 발로 단순하게 우리가 세라밴드를 이렇게 최대한 늘렸다가 빵 하는 힘과 간단하게 들어갔다가 빵 하는 힘이 어떤 게 더 셀까요? 자, 세라밴드를 최대한 늘렸을 때 이 텐션이 우리가 이 텐션이 최대한 늘어났다가 한번 딱 놓으면 팍 가겠죠. 근데 신장성 수축이 스트레치 동작이 살짝 왔으면 탁 놓으면 힘이 세게 갈까 안 갈까? 그리고 최대한 등을 늘려줬다가 가슴 근육을 최대한 늘려줬다 이 상태에서 빡 가는 것과 자 여기서 그냥 살짝 갔다 이렇게 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견갑골 안정화라고 해서 맨날 알고 있는 이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견갑골 안정화와 쫙 최대한 가슴 근육 쫙 늘렸다가 한 번에 늘은 거를 스프링을 딱 놨을 때 빵 뿌려지는 것과 그냥 살짝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할게요. 어때요? 지금 보셨던 동작들 굉장히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가슴 근육을 늘려주고 반대편 되는 동작, 번지는 동작이 아니라 반대편 동작입니다. 최대한 늘려 에너지를 모으는 동작이에요. 스트레치 동작에서는 에너지를 모았다 이 모아진 에너지를 한 번에 빡 뿌려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한 발, 두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발로 그렇죠. 하체가 대각선. 버티컬 로드를 최대한 버틸 수 버티면서 가야 있도록 됩니다. 빡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이게 그렇죠. 최대한 버틸 수 천천히 있도록 내리지 말고 조금만 더 써봅시다.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안 했네요. 이거 좀 극적인 화면 전개가 돼야 돼서 사실은 네, 사실은 이게 나타나기 앞에 슬라이드 좀 이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또 하느냐고 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극적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구창모 선수가 2016년에 4승 했죠. 네, 2017년도에 7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승을 했어요. 자 근데 저와 함께 약 2주간의 트레이닝 컨디셔닝 트레이닝 특히나 좀 이 선수가 왔을 때 오기 전에 또 투수 자세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하체가 생각보다 많이 좀 못 쓴다는 상체 위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보였고 실제로 그래서 풋워크 우리가 이렇게 하체 흔들리는 스쿼트 할 때 봤더니 불안하기도 굉장히 불안했고 어땠어요?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고 결국에 하체 인풋이 없다 보니까 관절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풋이 없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 아웃풋이. 그래서 이 선수한테 하체 안정성 운동 그 다음에 버티컬 로드, 브레이킹 로드에 해당하는 신장성 수축 연습을 굉장히 좀 집중돼서 운동을 했고 마찬가지로 하체만 잡아준 게 아니라 하체를 쓰면서 동시에 상체도 조금 편안하게 안정성을 잘 좀 더 우리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파워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조금 동시에 코디네이션적으로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약 2주간, 3주간의 그 작은 트레이닝만으로도 어때요? 2019년도 시즌에 우리가 어떤 성적을 냈냐면 그 이제 NC 다이노스 구단이 생기고 나서 창단 첫 자완 투수, 왼쪽 손을 쓰는 투수가 10승을 달성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에 2019 시즌에 10승을 달성했고 국내 선수, 이제 팀 내에서 국내 선수 처음으로 왼손 투수가 10승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그러니까 삼진 아웃을 시키는 타이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인 신기록은 9개였는데 개인 신기록은 9개였지만 이제 우리나라 신기록이 이제 한 경기에서 한 투수가 13개의 이제 삼진을 잡는 게 이제 신기록이었는데 구창모 선수가 이렇게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외국 선수밖에 없어요. 삼성의 맥가이어 선수와 NC의 해커 선수가 그 과거 시즌 때, 이거는 2019년도 같은 시즌이었던 것 같고, 이건 2013년도 때 한 경기에서 13개 탈삼진을 잡은 게 최다 신기록이었는데, 이렇게 구창모 선수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KKKK, 멋지죠. 그래서 또 이렇게 NC 롯데 타선을 농락했다. 멋지죠. 이러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좋았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도 감사하다고 카톡 메시지가 날라왔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거만한 표정, 그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너 가서 잘할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박사과정 할 때라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살이 쪘을 때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그래서 자, 만약에 제가 그 이제 투수 선수들한테 이 버티컬 로드, 브레이킹 로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자, 우리가 내는 이 구력, 약 50에서 60%의 이 구력을 만들어내는 파워, 힘, 스피드가 하체, 그 다음에 엉덩관절, 이 코어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스트레칭만 시켜주고 마사지만 시켜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창모 선수한테 해줬더니 굉장히 좋은 한 시즌을 보냈더라. 그 이후에 그 야구 월드컵 있잖아요. 거기도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되고, 물론 그러고 나서 좀 허리 부상 때문에 조금 그 엔트리에 들어갔다가 교체되긴 했지만 그런 좋은 성과까지, 퍼포먼스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이제 단순하게 관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또 신경과학, 또 모토 컨트롤이라고 하는 움직임 조절 이론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입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파워풀한 통증 조절 이런 것들 생기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자료가 날라가고 다시 만들고 해서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번 슬라이드는 이번 차수까지는 요거까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일하는 곳은 5층이고 건물 5층이고 저희 3층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정형외과가 있는데 정형외과 원장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정형외과 원장님, 물리치료실 선생님들, 이 뒤에 이제 도수 치료하는 선생님들, 물리치료 실장, 도수 치료 실장, 원장님들 있고 뭐 또 간호사 선생님들 다 있는데, 다 모아놓고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팔짱을 끼면서 교육을 합니다. 자, 무슨 교육을 하냐면,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써져 있는 게 만성 통증은 염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 통증은 염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건방지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서, 아니면 주변에 알고 있는 트레이너들 중에서 의사 앞에 가서 팔짱을 끼면서, 야, 니네 만성 통증이 염증의 문제가 아닌데 왜 맨날 주사만 때려? 왜 맨날 그 충격파만 때려? 왜 맨날 물리치료, 말도 안 되는 도수치료만 하게 해? 왜 재활운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니네 그거 잘못됐어 라고 제가 건방지게 자신있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거에 대한 컨텐츠, 이거에 대한 그 슬라이드는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그때 발표했던 그대로 자료를 써서 사실은 이 동영상 중간에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이번 주 내에 또는 오늘 내에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 원장님께서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거 다 이날 저녁 때, 이날은 점심시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날 저녁 때 본인의 일을 다 끝나시고 저를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혼자만. 그래서 고 선생님, 고 원장님, 조만간 한번 만나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뭐 한번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고 원장님, 고 선생님, 그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이론이 어떤 이론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비싼 참치를 사주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항상 우리가 의사들 또 원장님의 이러한 처방을 받던 또 이 오더를 받던 이 트레이너들이 건방지게 가서 팔짱을 끼면서, 야, 그동안 니네가 했던 게 다 잘못됐어. 니네 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니네 치료만 해. 니네 왜 돈만 벌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해서 이게 니네가 잘못했어. 이렇게만 해도 통증 조절이 되는데 왜 니네 주사만 놓는 거야? 왜 약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조심히 와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얘기 못 하겠죠. 조심히 와서 저한테 이 자료를 요청하고 좀 더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싼 걸 사주시면서. 원장님뿐만 이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할 것 같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교수치료사 선생님들도 제가 질문했을 때 아무도 답변 못했습니다. 네, 아무도 답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뭔가 이 지식을, 특히나 이 신경과학 또는 움직임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해요. 이거에 대한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 구체적인 사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이 또한 1시간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못 올리면 다음 주 수업 시간 때 이걸 좀 자세히, 내용이 길 것 같으면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제가 생각하고 고찰해야 되는지, 그렇게 왜 생각하고 고찰하는 것을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면, 또 고병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연봉 1억이 될 수 있구나라고 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지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네,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육해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할 것이고, 아니면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추가적인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오늘은 뭐 수업에 나와 있는 관절, 이제 강의 계획서 나와 있던 그거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이러한 이제 우리 몸을 이해하고, 우리 몸을 이해하고 나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찰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추가적인 보충 영상 또는 추가적인 아까 사례 자료는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적절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입니다. 이번 주 출석 확인 및 퀴즈는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오전이 아니군요. 오후 2시 30분까지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해부학이든 생리학이든 항상 모든 책을 우리가 첫 장, 1장 또는 2장에 보면 이 금방추에 대해서 꼭 나와요. 안 나오는 해부학책, 안 나오는 생리학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육의 금방추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간과하고 많이 넘어가요. 근데 왜 모든 해부학책, 모든 생리학책 1장 또는 2장이 근육의 근방추, 머슬 스파인들이 왜 나올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걸 간과해버립니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급성 손상, 인버전 스프레인을 당했을 때, 또는 만성 불안정성증이라고 하는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 CAI라고 하는 이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자, 발목 부상을 당하거나 이 재활 과정에서 이 근육의 근방추, 머슬 스파인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적응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과 고찰 과정을 꼭 넣어서 한번 좀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발목 손상을 급성으로 당하거나 만성으로 좀 발목이 안 좋았을 때 재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재활 운동할 때 전통적으로는 그냥 발목 밴드 운동 막 당기고 한 발 밸런스 운동하고 그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가서 막 그냥 밸런스 운동만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부상이 많이 옵니다. 재부상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이 금방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부상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부상이 왔을 때 재활 과정에서 이 금방추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동안 이걸 빼먹고 있었는지, 어떻게 뭐가 빠졌다는 것인지, 그 고병훈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가 빠졌다는 거지,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냈던 이러한 이제 퀴즈 내용보다는 좀 더 고차원이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퀴즈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이 퀴즈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거를 보고선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르는데 막 대충 하시지 마시고 생각하고 고찰하는 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고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또 혹시나 부족한, 오늘 조금 제가 자료 준비 또 이렇게 조금 로스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충분하게 풍부하게 못 해드렸는데, 제가 이 보충 영상은 오늘 또는 이번 주 또는 아니면 다음 시간 때 다시 해서 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30분이 훌쩍 넘었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 했으면 1시간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또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은 퀴즈, 자, 금방추의 중요한 역할 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목 부상, 발목 손상을 당했을 때 재활 과정에서 그동안은 많이 빼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왜 빼먹었었는지, 어떻게 빼먹었다는 건지,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저한테, 고병훈한테 배운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발목 밴드 운동 막 힘만 키워주는, 근비대만 시켜주는 밸런스 운동만 막 밸런스 보드에서 밸런스 한 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금방추의 회복, 금방추의 활성화, 금방추의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유능한 트레이너, 정말 유능한 운동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약간 제가 자료 때문에 조금 부족한, 풍부하지 못한 양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보완해 드릴 거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퀴즈를 꼭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